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자연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요즘 MZ세대의 결혼과 관련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자, 요즘에 결혼식 비용 대략 어느 정도가 드는지 뉴스에도 뭐 보도가 뭐 심심찮게 되고 있는데 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외국계 스포츠 패션 회사 소속이라는 예비 신랑이 익명의 커뮤니티에 내 결혼 비용 이 정도 되는 건데 이게 맞는 거냐라고 올렸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올렸냐면은, 그러니까 결혼 준비해서 비용 정리하고 있는데 나한테 너무 큰 금액이다. 7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다들 이 정도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내역도 같이 첨부했는데 보세요. 웨딩홀 2,300만 원. 제주 웨딩 스냅 사진. 이거는 사진과 항공과 숙박 다 합쳐서 네. 260만 원. 네. 결혼 반지 230만 원. 그리고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360만 원. 이렇게 든대요. 이 밖에 혼수로 가정가구 포함해서 2,300만 원, 신혼여행 1,200만 원. 이게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식에 7,200만 원 쓰게 될 것 같다라면서 여기서 축의금이 좀 빠지겠지만 좀 걱정된다. 이게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걸 가지고 2,100명의 직장인이 투표했는데 10명 중 5명 정도, 그러니까 한 48%가 7,200만 원 너무 많이 쓴다라고 답을 한 반면 예. 이 정도는 쓴다 36%, 이거보다 더 쓴다 16%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정도는 예. 쓴다는 의견과 더 쓴다는 의견을 합해보니까 얼추 52% 정도가 절반 이상이 더 많이 쓴다라는 의견으로 그렇죠. 좀 모아지네요. 7천만 원대 정도 쓴다라는 거죠. 7천만 원이면 그렇군요. 어찌됐든 뭐 결혼하는데 7,200여만 원 정도 든다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드는데 차라리 그 돈을 조금 절약을 해서 집을 마련하는데 보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누리꾼들이 이러니까 결혼을 안 하지. 돈 그러게요. 아껴서 예. 집 사는데 보태는 거를 추천한다. 이게 서울에서 결혼하는 건 웨딩홀 비용은 저렴한 편이다. 뭐 신혼여행과 혼수 빼면 적당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예. 이 예비 신랑의 고민이 이 사람만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한 대다수 젊은 사람들의 고민이죠. 이게 지금 한국사회 동향 2023이라고 통계청이 지금 발간한 걸 보니까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꼽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근데 주택 비용은 빼고 결혼식만 7,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모 정보회사가 최근 2년 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 비용 조사한 결과 네. 2년 내 결혼한 신혼부부 보니까 주택 비용만 따지면은 한 2억 한 4,299만 원, 2억 4,300만 원 정도. 그 외에 혼수나 예시콜이나 뭐 신혼여행, 이바지, 웨딩 패키지 다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주택을 포함한 평균 결혼을 하려면 주택이 있어야 되고 뭐 거기 들어가는 결혼식 스드메에다가 뭐 혼수 다 하면 한 3억 정도 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혼 준비 비용만 한 7천만 원 든다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뭐 주머니 사정은 뻔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30대 초반 정도에 이제 평균적으로 결혼한다고 치면은 30대 초반에 이제 직장 생활한 지 남성의 경우에는 그리 많지 않은 그런 기간일 터이고, 근데 이 돈을 모으기가 쉽지만 않을 것인데 결혼식의 식대 역시 만만치 않은 거 아닙니까? 요즘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요. 그렇죠. 일단 지금 서울 기준으로 해서 식대 대부분이 7, 8만 원 선입니다. 예. 강남권은 식대가 8, 9만 원도 웃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광주 쪽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그 서울이 이러면 지방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결혼식 건수가 급격히 줄었던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웨딩업계는 이 식대 그리고 스튜디오 드레스 뭐 메이크업. 예. 웨딩홀 대여 가격이 일제히 올렸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 지금 웨딩홀이 정한 식사 제공 최소 인원, 이걸 이제 결혼식장 보증 인원이라고 하는데 네. 250명 가량을 기본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오든 안 오든 250명 기본으로 깔고 시작한다 이거죠. 깔고 시작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비 부부들은 좋다고 입소문난 결혼식장 많지 않고 예. 식사가 맛있는 곳에서 하객 대접하고 싶은데 그 선택지가 적다. 예. 게다가 식장마다 비성수기, 성수기, 뭐 시간, 뭐 대략적 표준 가격 알기 어려운 깜깜이 풍토가 예.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광주 지역에도 이제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께서는 서울에 생활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광주에도 보면은 좀 이름 있는 서너 곳 A식장은 뭐 날짜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후배들도 전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예. 가봤습니다. 광주에 결혼식 때문에. 자, 뭐 특정한 그런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광주도 예. 주로 이용하는. 자, 뭐 어찌됐든 이렇다 보니까 식대가 보통 7, 8만 원 정도 이제 든다고 하니까 이 하객들 도대체 축의금 얼마나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평론가님 지인분들 결혼식 있으면 봉투에 얼마 담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는 이게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 결혼식 한번 가지 않습니까? 친구 결혼식 가는데 네. 통상 5만 원 냈어요. 5만 원. 그 가까운 관계인 경우에 10만 원 내고. 예. 근데 이게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혼하는 친구들이나 이제 저는 이제는 이제 없으니까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게 생겼어요. 이제 상황이. 그러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결혼하는 친구들이 식대가 많이 올라갔다 얘기를 듣고 축의금을 더 해야 되나 이 고민된다. 네. 그리고 식장에 직접 갈 경우에는 가깝지 않은 사이에도 식장 가게 되면 한 10만 원 내야 된다라고 부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한 은행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그냥 이렇게 알고 지내는 경우 이렇게 한 8만 원 낸다는 거예요. 평균. 네. 그리고 친한 사이에는 17만 원을 낸다. 이게 평균 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알고 지냈냐, 얼마나 친분이 있냐에 따라 다 달라지고. 예. 예. 친인척일 경우에는 더 낸다. 사촌 이상은 또 한 평균 26만 원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더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 30만 원 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또 하나 고려할 것은 결혼식장 갈 때 혼자 안 가고. 예. 뭐 친한 관계면 이제 자기 처라든지 남편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요. 그럴 땐 더 낸다. 더 낼 수밖에 없죠. 예. 식사비가 비싼 곳은 축의금 더 낸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반자 여부, 결혼식장 식대가 축의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요즘 뭐 풍속도 있지 않나도 싶은데요. 결혼식장에 이제 축의금 접수대 통상 뭐 지인들이나 친척분들이 이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 예. 양쪽에. 근데 이게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축의금을 접수하는 우리가 카페에서 보는 키오스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참 매정합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매정합니다. 여기 예. 화면에 신랑 축의, 신부 축의 이게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예. 관계하고 이름 입력하고 현금을 넣든지 카드를 넣든지 하면은 식권하고 주차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1인 1 식권, 예. 1인 1 주차권. 예.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즘 이 MZ세대 예비부부 뭐 결혼식 할 때 축의금 키오스크 배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예비부부들도 선호한대요. 예. 왜냐하면 친척들도 접수대 내내 지킬 필요 없이 예식 지켜볼 수 있고 예. 이렇게 모인 키오스크 축의금은 결혼식 끝나면 바로 신랑 신부 측에 전달이 되면서 축의금 그렇구나. 명단, 금액, 예. 엑셀 파일로 딱 정리돼서 준다라는 거예요. 깔끔하군요. 예. 일처리는요. 예. 이게 또 이제 예전에 뭐 축의금 절도 사기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축의금 접수 혼자 판 틈을 타서 막 빼돌리고 막 이런 걱정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서 키오스크 대여업체에서 예. 결혼식이 많은 달은 예약이 이미 다 꽉 찼다. 예. 예, 그러면 작년 대비 매출이 50%나 더 늘었다. 예. 자랑을 하네요. 예. 그렇군요. 자, 이 키오스크 뭐 지금은 생소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웃고 있습니다만, 자, 평론가님 우리가 몇 년 전을 한번 시간을 돌려볼까요? 예. 우리 통상 이 청첩장 요즘에 이제 모바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마음을 전하실 곳이라는 계좌번호가 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보내면 약간 좀 그렇게 느껴졌는데 요즘 이게 일반화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계좌번호를 딱 이렇게 써서 이게 보내도 예. 이거 좀 그렇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는 아예 뭐 키오스크. 여기 와서 예. 뭐 돈을 내려 접수될 딱 보니까 사람은 없고 아. 뭐 아는 친척 있나 인사하려고 보는데 사람 없고 기계가 딱 있는 거예요. 예. 이러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어르신들 중심으로 예. 아무리 옆에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이제 준비해가지고 내려고 하는데 기계가 있으면 움찔하시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있던 자리에 기계가 되셔야 하니까 축하의 장이라는 의미가 퇴색된 것 같다. 내 가족 결혼식에 반대한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익숙하지 않거든요. 맨 처음 키오스크 딱 그 뭐 햄버거 가게나 뭐 음식점에 딱 등장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저는 지금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결혼식장이 지금 이렇게 딱 등장했다고 하니 네. 아이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 이영진 빈첸시오님께서 좀 명확히 정리를 해주셨는데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이제 축의금 기본이 10만 원, 친하면 2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친하면 20만 원, 기본이 10만 원, 이제 5만 원은 없다. 뭐 이런 없다. 느낌으로 네. 보내주셨는데, 자 어찌됐든 뭐 고물가에 정말 살기 팍팍한 상황에서 축의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그렇죠. 사는 세상에서요. 안 할 수 예, 친하신 분들 이렇게 또 좋은 일 있으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용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에 작은 웨딩 그러니까 스몰 웨딩을 하시는 이런 유행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결혼식과 다르게 지인이나 친구들 친한 가족만 초대해서 예. 색다른 장소에서 색다른 방식으로 치른다. 스몰 웨딩. 이 2010년대부터 번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물론 허례허식에서 벗어나서 좋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트렌드를 선도하던 가수였던 그 이효리 씨가 남편 이상수 씨와 결혼을 하면서 이게 확 퍼진 거예요. 네. 제주도 별장에서 뭐 이분들은 굳이 축의를 안 받아도 될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제주도 오는 사람들 비행기 값이니 그러니까요. 뭐 숙소까지 다 잡아서 돈 더 많이 들었대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따라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언론의 주목도를 피하려고 이제 그렇죠. 막 멀리 가서 하는 거고 네. 이거를 따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예. 주차장 없는 곳 많거든요. 어른들 모시고 하려면 힘들어요. 식사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려고 하다가 망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유행한다고 스몰 웨딩 무조건 따라할 건 아니다. 좀 고민을 좀 해보자.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예비 부부들의 입장에서는 또 평생 한번 하는 것이니 뭐 이런저런 사소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도 좀 그건 무릅쓰고 하자라는 주의가 약간 또 우세하지 않을까도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결혼이 좀 어려운 이 시기에 지자체나 정부 등 이른바 공공에서 좀 더 나서서 좀 편하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도 싶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결혼과 출산, 보육 등 관련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는 사실 지금 비상이 걸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네. 뭐 영구 임대 아파트를 활용해서 10,000원 임대주택, 그러니까 하루 임대료가 1,000원,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주거지원 정책을 하는 거죠. 주거지원 정책 그다음 뭡니까? 바로 출산 장려로 가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결혼과 관련해서 매칭 사업도 벌이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 뭐 몇몇 지자체에서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결혼식 준비할 때 뭐 피해 사례 뭐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일과 결혼, 출산, 육아 이것이 해결돼야 지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많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